나는 되게 내가 여태까지 상상해온 것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온 것들이 있고 사회로부터 주입받아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월급이 다달이 나오는 사무직만이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근데 자도 되잖아. 미안합니다. 오늘은 맥딜리버리예요.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맥딜리버리 오랜만 아닌가? 어머, 해시브라운이 거꾸로 된 상태로 들어있었어. 너덜너덜. 좀 약간 야성적으로 왔다, 배달이. 일단 맥모닝이에요. 맥모닝 주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주문을 해서 맥모닝이고요. 에그 맥머핀. 그리고 사이드로 해시브라운 추가했고, 그리고 커피가 셌어요. 배달 하는 중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약간 귀찮아졌지만 닦아서 먹으면 되죠, 뭐. 와우. 어떻게 센 거지? 이거 실링 완전 밀봉 아니었나? 여기 거? 어쩌다 센 거야? 너무 많이 담아서 센 건가? 그냥 벗겨버려야겠다. 뚜껑 못 쓰겠다. 야. 아우. 어떡하니? 이거 싱크대에서 뜯어갖고 올게요. 이 뚜껑을. 어머, 지금 난리 났어, 여기. 어머. 커피 단도로 해서 가져왔고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치즈 스틱. 이거 점심에 이따 같이 먹을게요. 이 지금 안 먹을게요. 그리고 이게 온고잉으로 바뀌었는지 몰랐네? 제가 예전에 한 번 먹었었던 초코 시나몬 스틱. 초코츄러스.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이렇게 더러운 거야. 댓글로 어떤 분이 이 맥머핀에 해시브라운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라고 해주셨는데 댓글을 읽고 막 맛이 딱 상상이 되면서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엊그젠가 그 댓글을 읽었는데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아니 이 맥머핀의 이 가루는 뭐지? 이 맥머핀의 이 가루는 뭡니까? 좀 추잡스러울 수 있는데 조립을 할게요. 이렇게. 이거 비주얼 괜춘? 그리고 어제 아침에 먹고 남은 토마토를 같이 먹어주면 완전 영양 대박이잖아요. 이거 빨대는 안 주셨지만 제가 챙겨놓은 빨대가 또 있어요. 롯데리아 빨대예요. 이렇게 이상하지? 쟁반이라도 받칠까? 아니 이 커피가 너무 가득 내려서 넘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슬아슬해. 아니 빨대가 너무 저돌적이잖아. 잠깐 뺄게요. 저의 아침입니다. 괜찮아. 때깔 괜찮은데? 빨리 먹을게요. 배고파. 토마토 가져오기 귀찮은데 손으로 먹을게요. 어차피 맥머핀도 손으로 먹어야 돼. 먹어주고 얘 섞어주고 섞을 게 조금 남아있네. 얘는 오늘 카페 라떼였나? 카페 라떼입니다. 왜냐면 초코츄러스를 시켰기 때문에 달달한 거에 또 달달한 음료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 밸런스. 오, 맥머핀 비주얼 괜찮지 않아요? 맛있겠다. 맛있다. 제가 느꼈던 맥머핀의 그 허전한 그 느낌을 해시브라운이 딱 맛있다. 좋아. 손에 이 가루가 묻는 게 좀 열받아요. 제가 저번에 맛있는 거 허겁지겁 먹다가 입술 씹고 혓바닥 씹고 이랬다 했잖아요. 결국에 입술은 덧났어요. 혓바닥은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입병 좀 되게 자주 나봤는데 이거 고함량 비타민 B 뭐쩌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비타민 B 맞지? E도 들어있고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먹는 게 제일 깔끔하다? 지지는 거 뭐죠? 상처 지지는 거? 구내염 지지는 거 이름 뭐죠? 알보칠도 되게 많이 쓰고 해봤는데 저는 알보칠은 지졌을 때 그 상처뿐만이 아니고 주변 입술 피부까지 하얗게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점점 안 쓰게 됐고 입 안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것도 써봤는데 그렇게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먹고서 잠을 진짜 푸지게 자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구내염에는. 학부 졸업 준비할 때는 입병을 진짜 달고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쟤 또 입병 났네. 그때보다 면역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있고 잠도 어지간하면 저는 7시간 이상 자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 인생에서 뭐 돈 모으고 커리어 쌓고 이런 건 못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새끼를 꼭 챙겨 먹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라도 누리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건강이 좀 괜찮아졌어. 물론 지금도 비염을 달고 살고 가끔 배탈 나고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산송장. 어떻게 학교 다니고 그거 졸업 전시하고 그랬는지 대단해. 또 이러네.
또 이래. 아우 지겨워. 옷에 또 흘렸어. 나 이 바지 입을 때마다 이 바지 약간 징크스. 판다 바지 징크스. 정말 살짝 기울였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됐죠?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맛있다. 내 스타일. 양상추가 한쪽이라도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울이지 마. 그리고 건강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요즘에 쿠팡을 다니고 있잖아요.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원래 제가 토요일날 영상 업로드를 하고 일요일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쉬거든요. 통으로. 근데 어제 저녁에 쉬려고 소파에 딱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야. 내일 출근하시는 분 인센티브 2만 원 드립니다. 그게 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쉬느니 그냥 돈 버는 게 더 좋지 않나? 컨디션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서 꼭 쉬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하루 갔다 왔고 또 퇴근했는데 또 월요일 오늘 출근자는 3만 원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연속 출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의 쓰레기 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나대다가 몸살 걸리지 말고 오늘은 자중하자라고 생각해서 출근 신청 안 하고 오늘 늦게까지 늦잠 잔 거예요. 약간 오늘은 의도된 늦잠이에요. 내가 이 구내염이 나기도 했고 어제 일을 해서 좀 몸을 충분하게 쉴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내 자신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 그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나 스스로라도 날 챙기고 오냐 하고 오하둥둥 이래야겠다.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갑자기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쿠팡에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 재봤는데 진짜 빠졌어. 내가 생각했던 몸무게보다 3kg나 적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마른 체형이에요. 원래 날 때부터 마른 체형이고 살이 쪄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되게 말랐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 30살 넘으면 확 찌는 체질로 바뀐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라서 내 몸이 싫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살 찌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말라도 나고 쪄도 나야. 30살이 된 지 꽤 지났는데도 지금 몸이 체질이 안 바뀌었어. 아무튼간 요즘 활동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살이 좀 빠진 상태. 살을 좀 찌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내 인생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직 시도를 하진 않았고요. 살 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살 찌우는 거라고 들었어요. 10몇 년 동안 유지해온 이 지독한 몸무게를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 외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울도 잘 안 봐서 내 얼굴 생김새를 좀 까먹을 정도고 주변에서 심하게는 아니지만 절 보고 가시라고 하거나 성냥개비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막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생김새 중에 하나일 뿐인데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간 살 빠졌어. 좋지 않은 신호다. 좀 더 빠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겠다. 찌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 뭔가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아침 이렇게 푸지게 먹는 것도 뭐 체중 관리의 일환 아님? 체중 관리라니 내 인생에 체중 관리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커피 맛있네. 아침 1차 완료. 2차 들어가야죠. 초코 추러스.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먹었거든요? 좀 배부른데 지금. 근데 너 살 찌워야 돼.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살 찌워도 되는 건가? 일단 찌워 몰라. 여기 계피가루가 맛있어. 그러니까 초코랑 계피의 그 조합이 지겨. 어메! 여기 왜 이렇게 들어온 거야. 미치겠네. 커피도 흘리고 이렇게 추저분스러운 내가 싫다. 추저분스러운 내가 싫어. 커피 쏟는 거 아니겠지? 너무 투잡은? 어쩔 수가 없다. 먹을게요. 가루가 골고루 안 묻은 것 같은데? 아직 미지근해. 원래 안에 초코가 약간 녹은 초코가 들어있던가? 녹은 초코인지 반죽이 안 익은 건지 헷갈리는데? 설마 반죽이 안 익은 건 아니겠지? 맛있는데? 그럼 제가 안당 커피를 시킨 이유가 있죠? 이거지. 증량해야지, 증량.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르네요. 그래도 난 해냈어. 아까 커피 흘린 거 꼬라지야. 진짜 착잡하네.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색상 꼬라지 개오바. 나 이거 모자이크를 해야 되긴 하겠다.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 네, 실화입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미친. 일단 보이는 것만 대충 치우고 앉았고요. 열심히 쓰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안 썼어. 어제는 뭐 알바 갔다 오는 날이니까 봐주세요. 내가 이걸 1년이나 썼대요. 이거 보니까 작년 4월 15일이 처음 썼어. 제가 이게 두 번째 수첩이거든요. 양면으로 쓰는 데다가 제가 빼먹는 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은 3월 16일. 책상. 오늘은 촬영과 편집을 조금 할 거고 지금 촬영하고 있죠. 이거 촬영하는 대로 바로바로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을 할 예정이고 제가 원래 계획에 밥 차려 먹기를 잘 쓰는데 오늘은 차려 먹을 자신이 사실 없어요. 오늘은 좀 삐딱하게 가고 싶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보상 심리? 내가 보상받을 만큼 고생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어제 알바를 하루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보상을 받고 싶네?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사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마사지조차 할 일도 쓰는 나. 하지만 마사지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내 컨디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책임진다 라는 생각으로 마사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쓸게요. 계획 많이 써봤자 다 못 지키기만 하고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쓰고 오늘 하루를 지금 12시가 다 돼가지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거 엊그제 화이트데이라고 엄마가 사탕 갖다 줬어.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저는 chupachups 우유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있으면 먹긴 하는데 이건 둘 다 우유가 안 들어간 청순한 딸기, 청순한 레몬이네요. 엄마 언급이 좀 많아서 그런가?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혼자 삽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엄마랑 별로 친하지 않은 딸이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학교 가느라고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 좀 오랜 기간 동안 엄마랑 그렇게 막 친밀한 교류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막 살갑게 막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그게 딸내미라 할지라도 그게 엄마라 할지라도 어쨌든 타인이잖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살뜰하게 챙기거나 막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진 않아.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번에 엄마랑 좀 가까운 데서 살게 되면서 엄마가 자주 놀러와서 밥도 먹고 뭐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이제서야 친해졌다라는 느낌? 30대가 넘어서야 엄마랑 친해지고 있어요. 엄마랑 친해지는 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 것 같아. 엄마랑 친해지면서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뭐 저를 돌봐주거나 뭔가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제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어.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뭔가 같이 만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엄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야 집중을 하면서 알아가는 느낌? 근데 그게 되게 좋고 기쁘고 복받은 일? 되게 행복한 일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내가 싫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엄마한테서 발견하기도 하고 엄마한테서 느꼈던 아 저건 좀 별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면모를 나한테서 발견하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게 되고 있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 나이가 들면서 엄마랑 친구같이 조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제가 효도를 막 물질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엄마랑 뭐 같이 시간 보내고 친구처럼 지내고 하는 것 자체가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아무튼 이건 엄마가 사탕 갖다 준 거고요. 말 그만하고. 아니 나 책 별로 못 읽었는데 또 반납 예정일이 3일 남았다는데요? 책 못 읽었는데? 책 읽어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독서데이 선언합니다. 나 근데 나의 추구미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틈나는 시간에 조금 틈틈이 심심한 시간마다 책을 읽는 여자. 그게 내 추구미인데 안 돼. 맨날 이렇게 밀린 숙제하듯이 읽게 되는 거예요. 밀린 숙제하듯이 오늘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습관이 안 들어. 제가 도서관에 다닌 지 그래도 꽤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책을 열심히 읽긴 읽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꾸역꾸역 읽을 때도 있었어. 습관을 만들어 보고자.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흥미 본위로 접근을 해야 책 읽기가 즐거워지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탄력을 받아서 읽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숙제처럼 퀘스트처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컴퓨터로 할 작업을 조금 할게요. 일단 안녕. 벌써 1시인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는데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 아까 제가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치즈 스틱을 같이 시켰거든요. 그거랑 같이 먹을 최고의 메뉴가 생각났어요. 그걸 사러 나갈 거고 그리고 좀 소화를 시킬 겸 해가지고 그걸 사서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집이 5층 이상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소화가 되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도 기르고 어떻습니까 저의 그 계획이? 일단 나갈게요. 아 근데 지금 이 자세가 너무 편한데? 나가야지 뭐. 한시야 움직여. 아 일어나. 가까운 데 갈 거라서 그냥 이렇게 입고 갈게요. 바지 갈아입는 거 솔직히 사치인 것 같아.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배가 왜 이렇게 나와 보이냐? 더운데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 몇 층을 올라왔는지 비밀이고요. 힘들어. 내가 사온 곳은 불닭볶음면과 갈아 만든 배. 왠지 갈아 만든 배가 갑자기 땡기기. 오랜만에 먹고 싶음. 그리고 배는 소화에 좋지 않나요? 내가 알기론 그렇고. 원래 불닭볶음면 작은 컵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작은 컵이 없던데? 작은 컵이 아예 없나? 이거 질문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컵이 원래 없나요? 나 작은 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핑크 색깔 이건 없지만 그 기본 불닭은 작은 컵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편의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많이 먹어야지 뭐 오늘 벌크업 주가 벌크업이라고 하기 조금 나 스스로도 좀 양심에 찔리긴 한다. 아이고 너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 제가 사실 요즘에 컵라면에 좀 빠졌음. 영오딩적인 그런 게 있음. 아 이거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지. 아 또 초보 행동할 뻔했어. 여기다 먼저 물 넣기 전에 얘 넣을 뻔했음. 대형 사고 칠 뻔했고요. 아무튼 요즘에 컵라면을 겁나 잘 먹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4번째 컵라면. 한 2주 동안? 컵라면 자꾸 땡기는데 어떡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이거 조리 방법 잘 봐줘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짜파구리 컵라면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분말 스프를 넣어야 되거든요. 물 넣기 전에 건더기 스프 넣듯이 그냥 분말 스프를 넣어버린 거야. 그런 대형 사고를 한번 쳐서 얘도 짜파구리랑 마찬가지로 먹기 전에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대형 사고 칠 뻔했어. 지금 아직도 숨차. 카메라 옮기기 귀찮아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아까 치즈 스틱 시킨 거 있잖아요. 2조각 시켰거든요. 치즈 스틱 2조각 시켰거든요. 이것을 지금 후라이팬에 굽고 있어요. 후라이팬 데우고 있어요. 돌려봐. 다시 봐. 기억력 미친. 실화냐? 4분 지나야 돼. 4분 지나고 아니, 시간 봐놓고 시간 재는 거 깜빡함. 그래서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이제 됐을라나? 그렇게 안 익어 보이지 계속? 먹어봐야 되나? 쬐끄만 게 없어. 나 이거 뚫는 거 좋아함. 못 뚫음. 에이씨. 원래 4개 아닌가요? 콕콕콕콕. 옛날에 라면 볶기 CF 기억하시는 분? 버리고 올게요. 세탁기가 시끄러운 단계예요. 참으시길. 6스푼 남기라는데 6스푼인가? 이 정도가? 나 이런 거 맨날 물 맞출 때 솔직히 자신 없어요. 까르보 불닭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신세계였는데 기억하시는 분? 많은 소녀들이 이 불닭이랑 엽떡 같은 걸 소울푸드라고 하지 않나? 사실 잘 몰라요. 아무튼 좋아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닐 수도 있어. 기억력이 안 좋고 의도치 않게 거짓말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불닭을 많이 안 먹었다고 지금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많이 먹은 거야. 내가 많이 먹은 걸 기억을 못하는 거. 불닭 제조 완료? 괜찮은데? 물조절 오늘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전 너무 꾸덕한 건 싫거든요.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 제가 대표온 이거 치즈 스틱. 쟁반 이렇게 좁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저 스위트 칠리 찍어 먹으려고요. 됐어. 저의 오늘 벌크업 식단. 운동하고 와서 먹는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뭘부터 먹어야 그나마 뱃속이 지랄을 안 할까? 음료수부터 먹을까요? 달아. 이거 제로 아니지요? 보자. 어우, 당류 개 많아. 비밀로 하겠습니다. 입술에 분해염 생겨서 입술에 최대한 안 닿게 먹어야 되걸랑요? 그래서 이렇게 낙지 호롱이처럼 이렇게 해서 입을 존나 크게 벌려갖고 잠깐만, 나 좋은 향 났다. 김가루를 매워. 김가루를 좀 뿌려 먹은 거야, 고소하게. 와, 맵다. 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맵네? 김으로 좀 중화를 시켜줘. 와, 근데 맛있다. 이렇게 불닭 호롱이. 이렇게 불닭 호롱이 해서 입에 안 닿게 다시. 약간. 와, 갈비 개 맛있어. 이것도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 기대했는데. 갈비 개 맛있어. 갈배가 요즘에는 이렇게만 파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가? 생각해보니 배 퓨레가 들어있잖아. 나 뭔 말 하려고 했냐면 옛날 갈아 만든 배에는 배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 퓨레가 들어있다고 여기 써있는데?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가? 일단 다 먹어볼게요. 갈배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미안합니다. 콧물이 자꾸 나서 나 코 막고 먹어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배 퓨레 확실히 들어있네요. 밑에 다 가라앉은 게 맞았어.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서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약간 초보적인 실수를 또 해버렸네? 어머 갈아 만든 배가 96년부터 있었대. 얘도 30대잖아. 배불러서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배가 겁나 불러요. 아니, 저 이거 책 2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닌데 2시간 만에 앉은 자리에서 호로록 읽어버렸어. 올해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뭔가 호로록 읽히는, 그리고 재밌다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마음을 건드리는 면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얘기가,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기분이 안 좋아져. 내 마음에 뭔가를 건드려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읽어보시면 알 거고, 저는 스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읽을 거라서 스포에 너무 민감하시다 하는 분은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뛰어넘기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변우식이에요. 그래서 변우식?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가 변우석이 떠오른 거야. 근데 또 다른 등장인물로 선재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우연이야? 죄송해요. 너무 저급한 코멘트 죄송하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인상 깊었던 문장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독서클럽입니다. 좀 갑작스럽지만 독서클럽 개최합니다. 여기 맞아. 스포주의. 세상의 나쁜 것들에 파란 천을 덮어두고 모른 척함으로써 세상은 더 나빠지고, 그렇게 나빠진 세상 속에서만 내가 내쳐지지 않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법. 그것은 접힌 페이지를 다시 펼치지 않고 내가 속한 세상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 역시 바이러스를 안고도 죄의식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뭐랄까 되게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역겨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내 마음을 건드려. 일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일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되게 건드려지는, 이 작가님 되게 글 잘 쓰시는 것 같아. 박지영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고요.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잘났어. 너무 흠잡을 데 없이 막 완전 무결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딘가 좀 비틀려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이래야 흥미롭거든요. 아무튼 되게 잘 읽었어요. 주접다는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 오늘을 미래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바꾸는 건 쉬웠다. 오늘만 새롭게 살면 되는 거였다. 미래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 책은 조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 좀 덥거든요? 제가 오늘
수면 바지. 오늘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데 날이 더워. 바지를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바지 벗어버렸어요. 근데 발도 더워. 나 지금 이 시내화를 신고 있어서 더운 것 같아. 양말도 벗을래. 왜 이렇게 열불이 터지는 거야? 카피바라 슬리퍼 다시 신을 거야? 더워갖고요. 이 목도리도 풀어버릴게요. 보기만 해도 더워, 그냥. 이제 더워. 겨울 끝이야. 풀어줬고요. 시원해. 털모자도 빼줬어요. 어머, 벌써 5시네? 미친. 저녁 뭐 먹지? 그리고 얘도 풀렀음. 시원해. 고객님 화장실만 사용하게 해줬어도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직원용 화장실까지 가려면 한번먹다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데 힘들게 도착해도 줄이 길고 지하에 가야 빈자리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려고 또 한번부터 한참 돌아서 가야 되고 또 매칭마다 서는 걸 또 한참. 저 레이디도아 앞에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백화점에서 일했을 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물론 제가 이것처럼 명품 매장에 일하는 거 아니었는데, 직원용 화장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읍스. 백화점 노동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 사람이네. 그죠? 은중과 상현에서 천상학. 갑자기 저녁 돼서 당황스러우시죠? 엄마랑 감자탕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추워져서 수면 잠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입니다. 겁나 잘 잤네. 요즘 그냥 누우면 기절하네. 오늘 뭔가 뿌연데? 미세먼지? 안 되겠다. 빨리 창 닫아. 아침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토스트 하려고 계란 푼데다가 양배추 썰은 거 넣었어요. 양배추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구우면 다 괜찮아집니다. 보러 갈게요. 이게 너무 크게 붙여진 것 같아요. 빵보다. 이거 봐. 너무 커. 아이고 흘렸다. 이것도 엉망으로 뿌려졌네. 오늘의 아침입니다. 본새가 안 나네요. 빨리 먹을게요. 토마토를 먹어줘. 아시죠? 입 상처에 스위트 칠리 다 왔어. 쳤나보다. 제가 요즘 쿠팡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다닐 때보다 다음날에 몸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처음 갔을 때는 그 다음날 거의 근육통 때문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는데 점점 알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를 겁나 열심히 해요.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물 마시고 비타민 먹고 일찍 자요. 그럼 그 다음날에 완전 개운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열심히 일했네? 그 정도의 컨디션이거든요. 원래 보내던 일상처럼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이틀 차에는 후유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바로 오늘입니다. 일 갔다 오면 몸은 당연히 아픈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더 나은 컨디션을 위해서 뭘 더 챙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몸 컨디션이 확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생각해보니까 인생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 삶의 모든 일을 통제하거나 모든 힘든 일을 휙휙 피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일상을 지킬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잠 푹 자고 밥 잘 먹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전까지 맨날 해왔던 하루의 루틴들을 지켜서 일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괜찮아질 수 있다. 이것만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나 이거 하면 내 몸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회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도 그렇게 막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는 제가 불안이 굉장히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그 불안과 예민함 속에 있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 스스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덤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척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된다. 저는 예를 들면 잠이 안 올 때 자는 척을 해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보고 자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되게 졸린 사람인 척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잠들어있는 거야. 그거랑 같은 이치로 덤덤하고 무던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여러분도 다 연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느라고 토스트 많이 못 먹었어요.
나 커피 먹기 전에 내 뱃속이 빈속일까봐 좀 겁내게 되는 그런 공포증 생겼어. 빈속 커피 공포증. 아침에 들이켜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미쳐.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엔젤몬 이 피규어가 메가우스에서 예약 판매 시작, 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가격 뭐예요? 퀄리티 개쩔기네. 와, 진짜 멋있다. 20만 원이면 제가 쿠팡을 2번 떼야 되거든요. 와, 개쩐다. 너무 멋있지 않음. 아침에 얘기를 쓸게요. 어제 저녁에 이거 계획 미리 써놓고 잤어요. 오늘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아, 이거 스포잖아.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감자. 아, 이거 할 일 보지 마세요. 이거 내가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가려야 되겠다. 편집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어제 너무 조금 했어. 오늘 밥 해 먹을게요. 오늘은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딱 올라왔거든요. 신경 쓰이시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쓰고 하루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여러분 어바등 아세요? 오타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두운 바다에 등불이 되어 라는 레전드 웹소설이 하나 있어요. 리디북스에서 어바등 이북 전권을 할인 판매한다 라는 소식이 저한테 탁 다가온 거예요. 운명처럼. 원래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종범 작가님 스토리 캠프라는 채널을 되게 즐겨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바등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 어바등 언젠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할인을 하길래 그냥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제 밤에 그거 결제를 해가지고 자기 전이라서 많이 못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해양 생물들이 막 멸종되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여러 선진국들이 돈과 기술과 뭐 그런 힘을 합쳐서 해저 연구 기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엄청난 심해까지 내려가, 그 기지가. 그 심해 기지의 주인공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로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로 거기에 파견,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읽기 뭔가 좋은 것 같아. 그게 심해 배경이다 보니까 어둡고 낮고 뭔가 그런 배경 설정이 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17권짜리라서 내가 끝까지 완독할 수 있을까? 한국어를 열어봅시다. 봄이면 미나리 먹어줘야죠. 미나리는 버섯 넣고 미나리 넣고 빨갛게 칼국수 끓여 먹는 게 있거든요. 그 레시피가 있어. 또 야채찜에도 미나리를 추가해서 찌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른스러워. 숙주나물은 야채찜에도 넣고 마라탕, 마라샹궈에도 넣고 볶음밥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좀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게 단점. 그리고 어머, 나 이거 오리인 줄 알았는데 오리가 아니었네? 닭고기였네? 얘 야채찜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오리를 선조하는데 닭이네? 뭐 상관없어. 얘도 그거잖아요. 단백질이잖아. 마늘, 얘는 파스타 먹을 때 편마늘 용도로 씁니다. 많이 사면 썩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은 거 샀고요. 팽이버섯, 마타리버섯 이렇게는 꼭 사놓는 것 같고 저번에 장 볼 때 새송이버섯 사놓은 게 있어서 버섯 파티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샀어. 파스타 면인데 이거 애기용인가? 죄송해요. 라이카 못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함유량이 아주 높습니다. 가느다랑 기본 스파게티 면만 써봤는데 여러 가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 눈에 이게 띄어버렸어. 제가 미나리 넣고 칼국수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생칼국수 1kg짜리가 이거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3,000원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 조미료 종류를 좀 샀거든요? 둘 다 100살 건데 교차해서 원포런이 돼요. 이렇게 제품이 아예 다른 것도 원포런이 되는 게 홈플러스의 장점인데 요즘 홈플러스가 많이 폐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홈플러스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홈플러스에 이미 중독돼버렸다고. 제가 이렇게 코인 육수 종류가 없이 살았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닭 그거예요. 아니 무슨 레시피를 볼 때마다 다 무슨 첨체액젓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만 첨체액젓이 없나봐. 그래서 사버렸어.
용량도 적정하고 원뿔원 하는 김에 드디어 나에게 참치 액젓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굴소스를 다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원뿔원이에요. 저당 굴소스야 무려. 양념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굴소스는 무조건 또 있어야 돼. 와 나 진짜 이거 사보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냉동 닭다리살. 이거 왜 샀냐면요. 댓글로 절 먹여 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댓글로 레시피를 남겨주신 게 있는데 지도리 우동이라고 해서 닭이랑 대파를 구워가지고 쯔유 국물 만들어서 우동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그걸 도전을 해보려고 닭다리살이라는 것을 구매를 했어요. 김장 닭다리살 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없는 게 꽤 있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장을 봤고요. 공산품이나 좀 큼직큼직한 것들은 홈플러스에서 할인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짜잘한 뭐 채소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들은 동네 마트에 가서 하나 둘씩 구매를 해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이거 칼국수 소분해서 냉동하려고 꺼냈거든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짜로 그냥 다 있어서 제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게 1인분 정도 되려나? 제가 검색해보니까 생칼국수 면이 200g 정도가 1인분이래요. 얘네들이. 모르겠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 대충 먹지 뭐. 조금 먹는 날 있고 많이 먹는 날 있는 거지요. 주부력 레전드 사건. 양이 확연히 다른데? 아 몰라. 몰아보지 마.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얘가 엄청 많아. 어쩔 수 없어. 난 대충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예스24에서 온 택배가 하나 있는데요. 박스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걸 좀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면 되는 건가? 이런 박스는 난생 처음 보네. 그냥 헐크처럼 찢어. 짜잔. 이게 뭘까요? 와우. 일단 저 박스 분리수거하고 손 닦고 올게요. 더러워 죽겠어. 여기 써있었네. 좌측 하단 모서리를 이용해주세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히스테릭 글래머라는 일본 스트릿 브랜드거든요. 펑키 락. 뭔가 되게 자유롭고 그런 느낌의 스트릿 브랜드인데 히스테릭 미니가 그 스트릿 브랜드의 아동복 라인이에요. 약간 주객이 전도되긴 했는데 이 가방이 주 목적이고요.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보려고 예스24에 들어갔거든요. 살 생각이 없었어. 사실 조금 있었어. 살 생각이 한 20% 정도 있는 상태로 예스24를 들어갔는데 과거에 내가 예스24 포인트를 충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내가 사줬다. 이게 그냥 박스인 줄 알았는데 앞에 이렇게 카탈로그가 이렇게 있네. 되게 귀여워. 그리고 종이가 엄청 빳빳하고 고급이야. 어머어머 귀여운 거 봐. 이렇게 아동복 그거고요. 일본어로 돼 있어. 뭐 내용이 텍스트가 궁금하면은 번역기 돌려서 볼 수야 있어요.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약간 애기들 옷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무드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알록달록하고 정신없는 걸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이거 귀엽다. 이렇게 이거 뿔 달렸어. 어머 딸기도 있어. 너무 귀엽다. 어머 옷 좀 봐. 근데 얘는 앉으면 이거 꼬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 끝났어. 카달로그 벌써.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고 상자는 어디서 여는 거야? 여기다 해도 칼로 해야 돼. 인내심의 한계 봉착. 드디어 됐어. 드디어 나온다. 귀여워. 사이즈가 예상은 했지만 엄청 커요. 제 지금 다리를 다 덮고도 많거든요. 우와. 약간 그 패딩 소재. 이거 뭐라고 하는데? 퍼프드? 몰라요? 크로스 가방을 좀 짧게 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줄여줄게요. 최대한 줄여. 최대한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솔직히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 뭔가 약간 허접해 보이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여기 키링을 걸 수 있게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무려. 솔직히 큰 가방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랑 지갑은 자주 꺼내야 되는데 큰 가방에서 뭐 어디다 넣는지 헷갈리고 주머니 휘적휘적거리고 그런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게 딱 지갑이나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실용적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이미 콩깍지 씌어서 다 좋아 보이는 게 맞긴 해. 여기도 주머니가 있어. 옆에. 대박이죠. 지갑 같은 거 여기다 걸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뭔지 아시죠? 지갑 꺼내야 될 때 이 줄만 딱 끌어가지고 여기 지갑 달린 거에 교통카드 탁 찍고 개멋있어. 똑딱이로 닫히는 스타일이면 이렇게.
여기 방부제가 하나 들어있고요. 안에는 주머니 없이 그냥 통짜. 그리고 얘도 짬맬 수 있어. 짬맬 수 있는 고무줄이 겁나 많아요. 여기도 짬맬 수 있는 앞뒤로 있어. 다 짬매. 그러면 완전 복줄이.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뭐 메고서 보여드릴까요? 저 잠옷에 멜 거긴 한데 수요가 있을까? 궁금할까? 오늘 날이 굉장히 흐린가 봐요.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나오냐? 핸드폰 이 주머니가 앞에 오는 게 편할 테니까 잠옷도 정신없고 가방도 정신없어서 좀 정신 나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제일 최대한 길이 줄였을 때 이런 느낌임. 이런 느낌임. 얘 이거 좀 덜렁덜렁 하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앞에서 봤을 때 나만 보는 이 모습은 완전 괜찮죠? 완전 개실용적인 주머니 이 앞에 달려있고 이런 느낌.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목소리를 줄여볼까요? 나는 안 줄인 게 더 내 스타일이긴 한데 줄이면 이런 느낌? 줄이면 이렇게 짧게 매는 게 별로 잘 안 어울린다. 목도리 느낌일 때는 이렇게 옆으로 매는 거? 죄송해요. 너무 멋없어 보이긴 한데 내가 하니까? 아무튼 나 안에 주머니 없다고 했는데 있어. 그래 아예 없는 건 이상하긴 해. 허접하긴 하지만 한 겹으로 주머니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패딩 같은 느낌의 소재라서 겨울에 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 다 지났죠? 너무 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메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질 않는데 스티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이거 스티커도 하나 붙어있고요. 애기가 말이야 무겁게 말이야 액세서리를 아주 무거운 액세서리를 끼고 있네. 키 안 큰다. 원래 떼어내라고 만든 게 아닌가 봐. 근데 나는 당연히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 시간 레전드. 벌써 12시예요. 밀린 설거지를 하고 빨리 밥을 차려야겠네요. 아유 야채찜 재료를 이렇게 꺼내주고요. 벌써 위기 봉착. 오늘은 익힌 고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 짱구 그릇에다가 제가 자주 쓰는 이 짱구 그릇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숙주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 옮겼거든요. 근데 옮겼는데 숙주 때문에 벌써 반이 찼죠. 근데 재료가 이만큼. 그리고 이 닭고기는 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잘 테트리스 해서 해볼게요. 일단 이 새송이 버섯이 좀 두껍기 때문에 밑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꺼운 배추. 줄기 부분. 나름 과학적인 그거임. 배추를 2장만 할 걸 제가 3장 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졌네. 근데 배추가 맛있어. 나는 야채찜의 하이라이트는 배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쁘게 담는 거 약간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쁘게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미나리. 향긋하게 가야 되니까. 근데 미나리 이거 약간 붉은색 부분 이거 다 그거 해야 되나요? 다듬어서 없애야 되나요 혹시? 이때까지 미나리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괜찮은 건가? 익히면 또 이렇게 폭삭 가라앉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와 모양 진짜 너무 안 예쁘다. 이거 뚜껑 덮일까요? 눌러서 닫으면 덮일 것 같아. 아예 애초에 간을 살짝 해서 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뚜껑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게요. 이 상태로 들어가도 되잖아. 찜이 되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위트 칠리를 또 먹어. 야채찜에 스위트 칠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최애 소스구니까 많이 해놓고. 그리고 2번째, 제가 한참 빠져 있었던 참소스죠. 얘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연겨자를 섞어야 돼. 연겨자가 연해서 그런지 맛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얘 다 쓰면 좀 강겨자를 사봐야겠어. 왜냐면 좀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요. 아니 근데 참소스 너무 큰 걸 사니까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지금 총 7분을 돌렸는데 어느 정도로 익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거 봐. 폭삭 주저앉았죠. 저는 근데 좀 푹 익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익히면 제 스타일이 될 것 같거든요. 물을 따로 안 넣어도 이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지들끼리 돼. 2분만 더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채소를 너무 푹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간다고 해요. 와우 여러분 야채찜 스팀팩 닭고기에서 살짝 비린내가 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후추를 살짝만 뿌려줄게요. 이제 진짜 끝! 일단 미나리를 얹어서 진짜 살짝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와우 맛있겠지요? 맛있다. 이거 닭 훈제도 되게 괜찮네요. 껍질 부분이 질기지 않아서 좋고 괜찮은데? 맛도 오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리고기가 몸에 훨씬 더 좋죠? 채소를 먹어요. 채소 이거 물 생긴 거 보세요.
물 하나도 안 넣었는데 물이 생겼어. 진짜 이 야채찜의 존재는 자취생한테 축복이다. 근데 그 대신 채소 종류를 좀 집에 많이 구비해놔야 된다는 게 살짝 진입장벽일 수 있는데 몰라, 알아서 하세요. 버섯 종류는 조금 오래 놔도 괜찮거든요. 숙주가 조금 승질이 급해서 좀 짜증나는데 이거 겨자 찍어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미나리를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다. 제가 저번에 해먹을 때는 우삼겹 생고기가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일부러 안 했거든요. 생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뭐가 안 좋다 그랬어. 이렇게 훈제된 고기 쓰면은 전자레인지에 바로 해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네요, 생고기보다. 이렇게 고기에다가 얘네를 다 태워요, 이렇게. 웰지 카펫 라이드처럼. 아니, 아까 괜히 쫄았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수북하게 한가득 했잖아요. 그래도 돼.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양이 익히면. 당당하게 한 바가지를 찌세요. 이렇게 농도를 3단계로 해놔야 돼. 제일 진한 거, 중간, 약한 거. 천천히 먹었어야 되는데 또 허겁지겁 먹어버렸네. 너무 맛있으면 이게 문제야. 그죠? 오늘의 벼락치기 책은 헤드샷입니다. 내일 모레 얘를 반납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공유기를 바꿨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원래 쓰던 거는 엄청 작거든요.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근데 얘가 문제가 많아요. 거의 좀 오래 쓰긴 했어. 한 6년 정도 쓰긴 했는데 저번 주에 사실 제가 영상 업로드를 못할 뻔했거든요. 이 새끼가. 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막 끊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못할 뻔했다가 겨우겨우 극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 아이로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 쓰던 거는 뿔이 2개밖에 없었는데요. 뿔이 4개씩이나 되고요. 더 비싼 게 있긴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에바인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구매를 했고 혹시 정보 누가 필요할까? 다 나보다 좋은 공유기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거임. 되게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보여주려고 카메라 켰는데 별로 안 깔끔하네? 이건 뭐야? 뭐야? 약간 커튼으로 가려둔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카탈로그로 막아줬어. 뿌듯하다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막으면 어떻습니까? 편집하다가 입이 심심해. 역시 야채찜은 빨리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쫀디기를 먹을게요. 이 쫀디기 그때 많이 들어있다고 자랑했는데 벌써 다 먹고 2봉지밖에 안 남았어. 이거 먹어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때 제가 네모 스낵을 모른다고 해서 꽤나 논란이었거든요. 우리들만의 작은 논란. 네모 스낵을 몰랐던 이유가 지금은 짭짤한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초딩 때는 짭짤한 불량식품보다 달달한 걸 좋아했어요. 최애 불량식품은 아폴로. 아폴로 한 개비씩 손가락에 탁 끼우고 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초딩한테서 허락된 유일한 그거잖아. 아폴로를 즐겨 폈었고 두 번째로 좋아했던 건 포포라고 해서 조그마한 젤리에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붙어있는 포도맛 그것도 좋아했고 알약같이 포장되어 있는 건데 별 모양 그것도 진짜 좋아했어. 그리고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불량식품을 좀 쳐볼게요. 내가 아는 게 있는지 좀 봐야겠다. 홀스처럼 생긴 사탕이 있어. 이렇게 줄줄이 들어있는 거. 제가 약간 그런 캔디류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고딩 때는 나나콘도 많이 먹었어. 그거 엄청 딱딱한 거 진짜. 젊었으니까 뭐 그때는. 동네에 따라서 이름이 나나콘인 것도 있고 V콘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동네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V콘이었나? 그거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 녹여 먹느라고. 좀 더럽긴 한데 그거 씹으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그 딱딱한 과자니까 입에 넣고 녹여서 먹었던 기억이. 콜라맛 젤리! 이거 약간 정육면체 쬐끄만 정육면체로 생겨서 엄청 쫄깃한 젤리 있거든요? 배가 안 차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종류를 좋아했어. 네모 스낵이 메이저긴 하네. 이거 사진마다 다 있어.
나 그래도 짭짤한 종류 중에 한두 번 친구들 거 얻어먹은 거 있어. 내 돈 주고 안 샀는데. 내가 좀 잘 얻어먹었거든요? 착하니. 약간 그 일본의 우마이봉이 그게 원조인가? 동그란 원형 옥수수 과자인데 빨간색 엄청 자극적이고 맛있는 가루가 잔뜩 묻어 있어서 그걸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여기가 이렇게 빨개져, 여기가. 가루가.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쪽쪽 빨아 먹는 것까지가 착하니의 완성. 불량식품은 딱 중학생 때까지 먹었었던 것 같고 고딩 때는 그때부터 약간 슈퍼 형식의 매점이 학교에 있었어가지고 포도맛 젤리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고딩 때는 마이구미를 진짜 많이 먹었고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게토레이도 진짜 많이 먹었어. 그때 청소년기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 다이젤을 엄청 먹었어 그때. 지도리 우동 준비물 우동 사리도 사놨고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닭과 대파를 올려줬고요. 약간 타기 직전까지 바삭하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 비린내 예방을 가볼게요. 벌써 물에 기름이 떴어. 육수 하나 넣고 끓여볼게요. 버섯을 살짝 구워줄게요. 원래 대파를 엄청 듬뿍 넣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또 나의 판단 미스. 대파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걸 몰랐어요. 얘네가 충분히 구워진 것 같거든요. 쓸어 넣어. 너무 다 눌러붙고 난리 나죠. 아이고 난리다. 아까 빼놨던 대파도 대파가 많이 들어야 맛있는데 살짝 대파가 부족해. 그게 마음에 걸려요. 쯔유로 간을 좀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국자 가볼게요. 제 국자가 좀 쬐끔한 편이거든요. 이게 2스푼 분량 정도 되는 것 같아. 컬러를 한번 보고 보니까 혼다시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줬는데? 맛있겠지 뭐. 일단 간을 서둘러 봐볼게요. 좀 무서운데? 짭짤해. 더 이상의 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동사리를 살포시 넣어주는 겁니다. 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어떤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되냐? 물에 푹 담가. 이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완성. 근데 국물 색깔이 왜 갈색이 아니라 조금 초록빛이 도는 것 같지? 배가 고파. 닭고기를 조금 더 태웠어야 됐나? 좀 태우듯이 해야 맛있거든요. 약간 냉동이다 보니까 육질이 엄청나게 부드럽다고는 솔직히 못하겠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탄력 있는 닭고기도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요? 이번엔 면. 와 진짜 짭짤해. 짜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 지도리 우동을 겐로쿠 우동이라는 체인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 맛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다양한 우동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겐로쿠 우동에서 지도리 우동을 처음 먹고 좀 약간 충격받았어. 이런 우동도 있구나. 버섯 같이 넣은 거 괜찮은데요? 맛 좋은디? 닭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제가 후추를 좀 때려 붓긴 했어. 아니 원래도 가끔 있긴 했는데 최근에 옛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갑자기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한데 너무 재밌다 하면서 감사하게도 댓글을 막 남겨주시고 옛날 영상부터 막 정주행하면서 하나하나 막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막 그 발자취가 나한테도 보이는 거야.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다른 채널에 댓글창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의 제 영상에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조회수나 구독자 규모에 비해서 댓글 참여도가 진짜 높은 편?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의 댓글이에요. 사실 댓글을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각자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그래도 힘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항상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대단한 말 안 남기셔도 되거든요. 그냥 뭐 영상이랑 관계없더라도 요즘 저 이거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요즘 저 이런 애니 봤는데 재밌었어요. 이런 댓글도 저는 충분히 좋아요. 가끔 너무 TMI 같다고 막 민망해 하시면서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TMI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친구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영상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TMI잖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새로운 영상 올리기 전에 아니면 올리고 나서 바로 댓글을 한 번에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옛날 영상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겐로쿠 우동 저리 비켜다. 나 이제 겐로쿠 우동 안 가도 돼. 지금까지 안 가긴 했어요. 겁나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와, 나 이거 맨날 먹을게. 드디어 그 시간입니다. 난 밑에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진짜 잠깐 쉬었는데 8시예요. 오늘은 일찍 씻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씻고 나왔고요. 편집 좀 많이 했어요. 책 읽었고 밥 해먹었죠. 나 이 스티커 붙이고 싶어서 계획을 조금 대강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알게 뭐야? 내 마음이죠? 이렇게 아침 일기 점검했고요. 티셔츠랑 수첩 깔맞춤. 며칠 안 쓰긴 했지만 간만에 일기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나만 그런가? 씻을 때 생각이 많아지지 않아요? 씻을 때 약간 IQ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엄청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뭐 그런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씻으면서. 근데 금방 까먹어. 씻으면서 든 생각들을 부서 없이 막 적었는데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적는 거에 의의를 두고 대충 적었고요. 요즘에 일용직 나가면서 몸을 써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뭐 마트 가서 뭐 사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을 평생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버는 일이 번듯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되게 내가 여태까지 상상해온 것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온 것들이 있고 사회로부터 주입받아 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월급이 다달이 나오는 사무직만이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멋있는 거고 다 가치가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 나는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돈을 계속 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솔직히 좋을 것 같다. 장 봐와가지고 새로운 레시피 발견해서 음식 해먹고 틈틈이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편집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읽고 집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집안 곳곳을 치우고 쓸고 닦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여윳돈이 생기면 이런 오타쿠 물품도 하나씩 구입해서 즐기고 이런 생활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당하게 벌어서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내 인생을 내 하루를 좀 충분히 즐기면서 생활해도 좋을 것 같다. 저의 어떤 결론이 아니고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선언도 아니고요. 요즘 생활이 되게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랬고요. 아무튼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딜리버리 한 번 더 시켰거든요. 아우 기름. 짜잔. 아니 안 보이네. 짜잔. 이번에 해피밀에 짱구 그게 나왔다는데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 어머 해시브라운 부러졌어. 해시브라운 부러진 상태로 왔어요. 여기 배달이 꽤나 항상 터프하시구나. 엊그제 먹었던 메뉴랑 똑같이 시켰고요. 에그 맥머핀에 해시브라운 추가. 정말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아침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을 먹고 나서 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친구가 알려줬어. 맥머핀은 점심에 먹고 지금 이것이 뭐냐? 밀크쉐이크입니다. 벌크업 기간이라서 벌크업이란 거 되게 좋다. 많이 먹을 때 핑계 되기 좋다. 그죠? 근데 지금 운동은 안 하는 벌크업. 2단계 벌크업? 와 진짜 달다.
이거 해피밀. 이쁘다. 엄마 귀여울 것 같아.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짱구 얼굴이 이렇게 뿅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귀엽죠? 엄청 귀엽죠? 해피밀 소식을 친구한테 듣고 나서 제일 탐났던 라인업이 이거였는데 이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품절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원래 점심시간에 시키려고 했는데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면 얘가 사라질까봐 미리 시켰어요. 짱구가 귀엽게 있으면서도 도널드 해피밀의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살아있는. 이거 이번에 친구가 알려주긴 했는데 분명히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실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다니니까 소식을 물어놔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귀여워.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서 발만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겁나 마음에 들어. 이거 맥도날드 유니폼 입고 있는 짱구 겁나 귀엽죠? 맥도날드 유니폼 입고 있는 액션 가면 별로 안 귀엽죠? 아무튼 이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킨 거거든요? 안녕.